3번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교육과정의 관계.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구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구성. 그 중에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많은데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역사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국가교육과정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A, B, C 교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요. 일단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7페이지.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대단원 차시를 구성하는 방식, 각 단원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대단원 구성 방식의 경우 한국사를 모두 가르치고 난 후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한국사에서 서양사, 동양사의 순서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세계사와 한국사 단원을 교차하여 가르치되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고 한국사를 나중에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대단원 내에서 차시 구성 방식도 차이가 있었는데 교사들은 1단원을 6차시부터 12차시까지 다양한 차시로 구성했습니다. 차시 구성은 무엇을 어느 정도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는 교사마다 어떤 내용이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원의 주안점, 즉 대단원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1단원 학습을 통해 어떤 교사는 인류 초기 인간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이해시키고자 했으며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기존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에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했으면 했고, 또 어떤 교사는 중학교 역사의 첫 단원인 만큼 역사를 학습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으면 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마다 다른 역사관, 교재관, 경험, 정체성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르칠 내용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첫 단원을 역사가 즐겁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교사가 있었고, 또 어떤 교사는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그래서 이런 관점 등등등등등등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차시 구성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볼 거는 역사 교사들인데 A, B, C 이들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세 가지로 특히 국가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식. 국가교육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대강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각종 준거, 전국 공통, 이런 국가교육과정, 그거에 의해서 나온 교과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거에 따라서 교사 A, B, C가 나옵니다. 자, 역사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국가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교사들은 사례 1-4에 교사 A와 같이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B는 국가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C는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저는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거의 보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A가 뭐였죠?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교과서, 재구성.
저는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거의 보지 않아요.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은 이원 목적 분류표의 평가 근거를 작성할 때만 봐요. 보통 교과서를 보고 가르칠 내용을 정해요. 학기 초 연간 계획을 세울 때에도 교과서의 단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내용 등에 대한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세계사 부분의 서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의 내용은 기말고사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만 가르쳐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A는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사입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재구성. 자, 교사 B. 저는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5차시 수업을 계획했어요. 이 분은 다시 돌아가면 국가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틀로 역사를 보는 거죠. 수업은 공순위를 통해 본 1970년대 여성 노동과 인권 문제, 전태일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와 노동 문제 등으로 구성했어요. 수업을 준비하고 학습지를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이나 교과서보다는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들을 직접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노동 관련 내용에 오차시를 배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서 전 근대사 내용 중 일부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완전 교육과정이랑 완전 다르죠. 아마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들과 비교해보면 가르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제 마음대로 빼도 되나 하는 고민이 되긴 해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국가교육과정이 교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주관이 뚜렷한 사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C인데 C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구성을 합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선정할 때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고려시대를 가르친다고 하면 나름대로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이 시기를 가르칠 때 꼭 가르쳐야 할 학습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시를 구성해요. 만약 성취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자의적으로 혹은 편의적으로 선택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떤 주제에 너무 힘을 쏟다 보면 다른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룰 수 있어요. C는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입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A 교사,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내용 선정, 중요도에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 B 교사입니다. 아까 노동 사례를 들었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봅니다. 세 번째,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 C 교사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일반적. 특별히 이렇게 바꾸거나 재구성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주관이 매우 뚜렷한 사례고요. 이분은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가 주어졌고 그 세 가지 사례를 강론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하는 것들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거의 전체 내용은 A 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A 교사. 많은 교사들이 교사 A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아까 이분은 저는 보지 않아요. 교육과정을 보지 않아요. 다만 이원 목적 분류표, 그 다음에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단원, 중단원 순서에 따라 혹은 이를 변경하여 가르칠 순서를 정한다. 또한 학습지나 배움책을 제작할 때도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 쉬운 내용 등을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가르칠 것,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 가르치지 않을 것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교과서를 토대로 무엇을 얼마큼 가르칠지 결정하고 교과서를 평가의 내용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경우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교육과정 이퀄 교과서라고 보는 견해죠. 국가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소극적 형태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극적 형태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뒤에도 나올 내용이지만 이 교과서만 보는 경우에 이 교과서가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국정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검정제잖아요. 검정제. 검정제이기 때문에 이 검정제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두 다 국가교육과정을 따라 검정제를 거쳐서 다 통과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각각 설명하는 방식이나 강조하는 방식 혹은 새로운 연구사가 반영된 것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A 교사처럼 이런 관점에서 구성을 하더라도 어떤 검정 교과서를 선택했냐에 따라서도 수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소극적 형태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여겨진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와 국가교육과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역사 교과서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진술된 계획으로서의 국가교육과정을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이 가능한 자료 수준으로 구체화된 교육과정 자료다. 그 중에 하나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 중 하나이다. 물론 검정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의 규정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교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모든 역사 교과서가 동일하거나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집필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해석, 역사 해석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출판사에 따라 중단원의 순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기술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이나 배치, 자료의 활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개혁 정책의 특징과 신진 사대부의 성장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예로 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A 교사처럼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과서가 검정제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된 학습 요소, 즉 정동 행성, 권문세족, 공민왕의 개혁, 신진사대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에 대한 서술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기철의 제거, 정방의 폐지에 대한 서술 여부나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대한 서술의 분량은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공민왕의 개혁의 성격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따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공민왕의 개혁에 대해 반원, 자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서술해 왔으나 최근 고려시대 연구자들 가운데는 1356년에 이루어진 공민왕의 개혁을 공민왕의 군주권 확립 시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교과서 서술도 공민왕의 개혁을 반원 개혁 정치로 서술하는 경우, 그리고 고려의 자주성 회복을 위한 개혁으로 서술하는 경우, 자주성 회복과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으로 서술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A 교사처럼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의거해 집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과서를 참고하되, A처럼 참고하되 국가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과서가 검정제라지만 다 다르고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A 교사가 하는 방식에 더해서 교육과정도 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례로 A 교사 같은 사례를 주어지고 지금 원간섭기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그때 A 교사는 이런 관점에서 한다. 거기에 더해서 이 A 교사의 관점만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보완할 방법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교과서를 참고하되 국가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예, 이제 B 교사가 나옵니다. B 교사. 아까 노동 사례로 든 거. 한편 사례 1-4의 교사 B처럼 국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신념 혹은 역사 교과에 대한 인식 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이 교사의 자유로운 교육과정 구성을 제약하고 구속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국가교육과정이 대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심이나 필요, 상황 등의 차이는 무시되고 있으며 교사의 자율성은 억압받고 있다고 여긴다. 교사 교육과정 및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하에 자의적으로 혹은 편의적으로 내용을 선택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교육과정은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례 1-4의 교사 C의 주장과 상반된다. 교사 C와 B가 가장 상반되죠. 그래서 C의 입장에서 보면 B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교사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이 교사의 자율권을 제한하며 역사교육을 획일화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1차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기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즉 교사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혹은 역사 교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 역사 연구 방법이나 역사적 사고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적 지식 혹은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만으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문제라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는 교사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 어떠한 내용 요소를 가르칠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계속 지금 C에 대해서, C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B의 내용. 자, 한편 국가교육과정에 내재된 역사서사,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관점을 가질 때에도 국가교육과정이 억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단일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역사 해석을 하나의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과 이로 인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인식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3차 교육과정, 7차까지 국정교과서 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정국사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에게 단일한 역사 인식과 역사관, 특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부 교사들은 국사 교과서와는 다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대안 교과서를 서술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이후 역사과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시도가 활발해졌다는 점도 국가가 부과하는 단일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많은 역사 교사들은 국정 교과서가 국가가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며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교사의 자율성을 훼손. 이에 교육과정과 수업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의제가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B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반면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공통된 기준 없이 모든 교사들이 각자가 중요하다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혹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공통된 기준의 부재. 이제 C는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라고 되어 있죠. 공통된 기준. 근데 그게 없다면
이 부재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교육과정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수준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또한 무한정의 다양성은 학생들을 상대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특정한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게 할 수도 있다. 분권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2017년 이후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한 벨기에,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벨기에의 경우 일부 역사 수업에서 신화와 역사를 구별하지 않고 가르친다거나 유럽 중심적 혹은 인종차별적 시각과 내용으로 가르친다거나 사회 변화 혹은 역사 연구 성과의 축적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가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에 나섰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도에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을 중시한다. 즉 국가교육과정은 교사들의 다양한 교수 학습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역사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국가교육과정 하면 뭐 순기능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을 많이 부각을 했어요. 아까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사교육과정이나 교사교육과정 구성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들었는데, 거꾸로 국가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체크해 두시고요.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나와 있고요. 물론 이 기준은 일정 수준의 질을 관리하면서도 교사 수준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교육과정의 체제와 형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은 이들도 인정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가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기보다 역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철학적 지향을 토대로 해당 과목이 추구해야 할 방향,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방침을 안내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 이런 순기능이 있다. 그렇지만 너네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말고 교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좀 대강화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제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역사과 교사 교육 과정의 구성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잠시 끊었다가 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역사과 국가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태까지 뭐 3차, 6차, 7차, 2007,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역사과가 국가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교과라는 큰 개념이 있어요. 교과라는 큰 개념 속에 과목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국사, 뭐 중간에 역사로 바뀐 것도 있고요. 국사,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 근현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과목이고, 교과에는 사회교과 혹은 국사교과, 나중에는 뭐 사회도덕이라고 또 교과군으로 엮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3차 시기까지는 교과가 국사교과였죠.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사회교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과목은 필수냐 혹은 선택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뉘었다. 그 중에서 대체로 국사는 필수였고 독립된 교과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교육과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역할. 첫째,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각 과목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잘리네요.
내용 기준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 내용 기준. 이 내용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 국가 수준의 역사 교육 과정이 내용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 검정제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학생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업 성취 기준, 평가 기준.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우리 상, 중, 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교육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교사 교육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가 교육 과정은 이걸 얘기하기 위한 그 전제였죠. 그래서 교사 교육 과정의 의미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 용어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 교육과정 구성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과정이 지속되는 시간이 바로 크기이고, 교사 교육과정의 크기이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용어를 통일시키자면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가 되겠죠. 예. 3번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 다음에 교사 교육과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구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A 교사, B 교사, C 교사. 그래서 이 셋의 특징을 각각 보고 우리 사례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